태국에서 사는 한 여성이 정말 엄청난 일을 겪고 있다는데요. 옷가게를 작게 운영하고 있지만 나라의 사태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물갈이 되면서 겪은 엄청 황당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마리아예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는 매일 바쁜 길거리라서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주 지나가요. 제 가게는 크지 않지만 제 자부심이자 애정이 담긴 공간이에요. 저는 태국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옷을 팔고 있어요. 화려한 색감, 열대 패턴, 그리고 전통적인 요소가 현대적인 스타일과 어우러진 그런 디자인이에요. 마치 태국을 입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더 큰 꿈이 있어요. 라용에 있는 그린벨트의 가게를 하나 더 열고 싶어요. 그린벨트는 라용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고급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에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요. 지금 제 가게는 꽤 잘 되고 있고 그건 주로 한국인 관광객 덕분이에요. 한국인들은 제 옷을 정말 좋아해요. 가게에 들어와서 눈을 반짝이며 옷감을 만져보고 여러 벌을 입어보죠. 그리고 항상 큰 웃음을 지으며 가득 찬 쇼핑백을 들고 나가요. 한국인들은 제 디자인에 좋은 값을 지불해줘요. 그들은 옷의 품질과 독특한 스타일을 정말로 인정해주거든요. 하지만 가끔 그들을 보고 있으면 묘한 기분이 들어요. 그들은 정말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게 보이거든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현대적이고 몸가짐도 우아해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볼 때면 뭔가 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들은 제가 되고 싶은 모습, 제 가게가 되고 싶은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게시글을 발견했어요. 한국 금지 라는 커다란 글자가 보였거든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읽어봤어요. 알고 보니 태국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거였어요. 무슨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게시글 아래에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댓글이 가득했어요. 맞아. 우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들의 돈이 필요 없어. 태국 우선. 그런 댓글들을 보니 마음속에 뭔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자부심? 분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게시글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의 메시지를 추가했죠. 이제 우리도 당당히 나서야 할 때예요. 해시태그 자랑스러운 태국인. 게시 버튼을 누르자마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 한 것 같아 강한 기분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불안했어요. 제 한국인 손님들은 어쩌죠? 그들은 항상 저에게 친절했는데요. 제 가게를 많이 찾아줬고 도움도 됐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억누르기로 했어요. 이건 제 작은 가게를 넘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나라로서 강해져야 하는 거죠. 손님을 조금 잃더라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휴대폰을 끄고 가게를 둘러봤어요. 평소에는 화려하게 보이던 옷들이 왠지 덜 빛나 보였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없는 가게를 상상해 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까요? 그린벨트의 가게를 열겠다는 제 꿈은 괜찮을까요? 문을 닫고 가게를 나서는데 해변 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바다 냄새와 도시의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었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내일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변할 거라고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작은 가게들과 식당들을 지나쳤어요. 저처럼 관광객에 의존하는 가게들이 많았죠. 그 가게 주인들도 저처럼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단골 한국인 손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웃음과 제 디자인을 보고 즐거워하던 모습들이요. 그 순간 죄책감이 살짝 들었어요. 하지만 곧 온라인에서 봤던 자랑스러운 댓글들이 다시 떠올랐고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낸 그 순간의 기분이 다시 느껴졌어요. 뒤척이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제가 이 금지를 지지한 걸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게 태국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마침내 잠이 들기 직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꿈을 이루는 길은 항상 곱고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제가 올바른 길 위에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한국 관광 금지 이후 몇 주는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까지만 해도 제 가게는 한국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그 다음 날엔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익숙했던 한국어 대화 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마치 세상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손가락으로 반질반질한 나무를 계속 두드리며 초조해했어요. 그 고요함이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손님들이 다 어디 간 걸까 싶어서 계속 휴대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했어요. 정부 새로운 관광 전략 발표라는 헤드라인이 떠오르더라고요. 한국 관광객 대신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소식이었어요. 가슴속에서 희망과 걱정이 뒤섞여 끓어오르더라고요.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큰 단위로 여행하고 쇼핑도 많이 하지 않나? 휴가철에 얼마나 많이 돈을 쓰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이 변화가 제가 그린벨트의 두 번째 가게를 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상 밖이었죠. 첫 번째 중국 관광객 무리가 들이닥쳤을 때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거리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은 큰 무리로 움직였고 목소리도 크고 들뜬 것 같았어요. 저는 셔츠를 단정히 매만지고 제일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영어로 외쳤죠. 그들이 알아듣길 바랐어요. 몇몇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제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손짓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게 제 새로운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한 가지를 금방 알아챘어요. 이 손님들은 제가 익숙했던 한국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한국 손님들은 대체로 조용히 둘러보면서 물건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손님들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가게 안을 휘저었어요. 모든 걸 만져보고 빠르게 중국어로 큰 소리로 얘기하며요. 저는 정신없이 가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뛰어다니며 따라다녔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릴까? 하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손을 휘젓거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솔직히 답답했어요. 어느 한 여성분이 제 베스트셀러였던 화려한 색감의 원피스를 집어들었어요. 한국 손님들이 정말 좋아했던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원피스를 들고 얼굴을 찡그리더니 너무 비싸라고 서툰 영어로 말하며 무심하게 옷걸이에 다시 던져버렸어요. 그 섬세한 원단이 구겨지는 걸 보면서 저도 같이 찌푸렸어요. 이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원피스를 부드럽게 펴면서 설명했어요. 지역 장인이 만든 건데.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안 좋아. 중국에서는 훨씬 싸.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이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옷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각 옷마다 특별함이 있고 이건 태국 문화를 담은 작은 조각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가게 밖거리는 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깔끔하고 정돈되었던 거리가 이제는 어수선해 보이더라고요. 쓰레기가 도로에 쌓이고 공기가 더 탁해진 것 같았어요. 심지어 몇 번은 관광객들이 골목이나 주차된 차 뒤에서 용변을 보는 것도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매출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중국 관광객들은 제 디자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가게에 들어와서 옷을 입어보곤 사진만 찍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특히 어느 날은 영업 마감 직전에 한 무리가 들어왔어요. 가게에 있는 거의 모든 옷을 다 입어보더니 옷들이 엉망으로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정신없이 옷을 정리하느라 바빴는데 그때 누군가가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무리 중 한 청소년이 저한테 와서 번역해줬어요. 옷들이 의상처럼 보인대요. 유행에 안 맞는다고. 정말 뺨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의상이라니요? 이건 태국 전통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옷들이었어요. 제가 혼신을 다해 만든 옷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웃으면서 가게를 나간 뒤 저는 흩어진 옷들 사이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꿈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세상 위에 올라선 기분이었어요.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겨우 가게 불을 끌 만큼도 힘들어졌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가려던 중 중국 관광객들이 거리 모퉁이에서 크게 말다툼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일이 빠르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작은 가게는 대로에서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는데 갑자기 유령 마을처럼 변해버렸어요. 가게 창밖거리는 예전에는 정말 깨끗하고 질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엉망이에요. 구석구석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냄새도 끔찍해요. 관광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랑 병을 길바닥에 버리는 걸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가게도 잘 안 돼요. 한국인 관광객 대신 온 중국인들은 제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다거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불평해요. 제가 얼마나 애정을 담아 디자인했는지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어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리로 가게에 들어왔어요. 시끄럽게 떠들면서 여기저기 물건을 만지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한 여자가 새로 나온 드레스에 음료를 쏟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말다툼이 벌어졌고 서로 목소리만 높이다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제가 화낸 게 잘못한 건 알지만 진짜 힘들어요. 이 새로운 고객들은 제가 익숙한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제일 속상한 건 가게가 이렇게 텅 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님들이 꾸준히 왔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카운터 뒤에 앉아서 시계만 보며 오늘 문을 열어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린벨트의 두 번째 가게를 열겠다는 꿈은 이제 헛된 생각처럼 느껴져요. 지금 이 가게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매일 은행 계좌를 확인하면서 줄어드는 숫자들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옛날 고객들이 너무 그리워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언제나 제 디자인을 좋아하고 예의도 바르셨거든요. 옷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웃고 사진도 찍고 했어요. 이제 탈의실은 대부분 조용해요. 점심시간에 방콕대로를 걷곤 해요. 거리는 예전엔 활기가 넘쳤었어요. 사람들이 쇼윈도 앞에서 구경도 하고 야외 카페에서 식사도 하고 일몰을 배경으로 셀카도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란스럽고 더러워졌어요. 구걸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고 몇몇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았어요.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새 디자인도 만들어봤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취향을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떤 날은 셔츠가 다 팔려나가고 다음 날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말 헷갈리고 답답해요. 거리의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모두 힘들어해요. 예전엔 한가할 때면 다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간식도 공유했는데 이제는 모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절할 여유조차 없어요. 가끔 옆 가게 사장님들이 빈 가게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지난주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 가게 밖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중년 남자가 바지를 내리고 길 한복판에 대변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냄새는 정말 끔찍했어요. 몇 시간 후에야 누군가가 와서 치워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제 가게에 손님이 거의 안 와요. 누가 그런 끔찍한 냄새 나는 곳에서 쇼핑하고 싶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가게 앞을 닦으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멀리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제가 원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저 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제 옷을 좋아해 주길 바랐을 뿐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문을 닫으면서 이번이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곧 정말로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가게는 제 꿈이었고 제 악이나 다름없어요. 모든 걸 여기에 쏟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올렸던 게시물 생각이 나요. 한국인 관광객 금지를 지지했던 그 글이요. 이제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저 흥분과 자부심에 휩쓸려서 진짜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그 결정의 진짜 대가를 알게 됐어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도 물론 크지만 우리 동네에서 잃어버린 그 분위기 자체가 더 크죠. 한국인 관광객들을 밀어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특별한 무언가를 잃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친구들이었는지 그땐 몰랐던 것 같아요.
시간을 돌려서 그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따뜻한 얼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들이 우리 작은 가게들을 얼마나 도왔는지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어버렸죠. 매일 밤 가게 문을 잠그고 나면 더럽고 혼란스러운 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건가? 우리나라의 이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망해가는 사업에 대한 걱정과 한국 관광객 금지 조치를 지지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따뜻한 핫초코라도 한 잔 마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작은 부엌으로 걸어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빠가 늘 앉아 계시는 안락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아빠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잠이 안 오니 아이야? 아빠가 저를 보며 태국어로 아이라는 뜻의 단어를 쓰며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요. 아빠가 옆자리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이리 와서 앉아라. 우리 얘기 좀 하자. 핫초코를 만들고 아빠 옆에 앉았어요. 익숙한 책 냄새와 부드러운 스탠드 불빛이 저를 조금 진정시켜줬어요. 아빠는 항상 저의 지혜의 원천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아빠라면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 같았어요. 아빠, 제가 말을 꺼냈어요. 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한국 관광객 금지 조치를 지지했거든요. 이제 제 사업은 망해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보셨는데 늘 그렇듯 따뜻하고 지혜로운 눈빛이었어요. 마리아, 내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네가 몰랐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그걸 알면 좀 더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궁금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아빠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셨으니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을 수 있었죠.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우리나라와 한국의 관계는 전체 이야기가 아니야. 너 혹시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태국이 일본에 점령됐다는 걸 알고 있었니?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저는 우리가 항상 연합국 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아빠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약 3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 그 시절은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힘든 시기였단다. 저는 충격에 빠져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근데 한국 전쟁 때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줬잖아요. 맞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맞아.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태국은 세계 속에서 다시 이미지 회복이 필요했어. 연합국과 협력하고 나중에 한국 전쟁에서 남한을 도운 것도. 부분적으로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 위치를 회복하려는 전략적 결정이었단다.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이 전부 뒤집히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국을 도운 게 순전히 이타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단다, 마리아. 나라들도 사람들처럼 행동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돕고 싶었지만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도 있었던 거지. 저는 식어가던 핫초코를 한 모금 마시면서 이번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빠, 한국 관광객 금지 조치는 잘못된 것 같으세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건 복잡한 문제야. 하지만 많은 경우 나라들이 자존심이나 불완전한 정보로 결정을 내리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기곤 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한 행동을 돌아보니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금지 조치를 지지한 거였죠.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아빠? 저도 모르게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는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서 배워야 한단다, 마리아. 애국적이라 생각되는 것이라도 의문을 가져야 해.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을 찾아야 하고 기분 좋게 들리는 이야기만 믿어서는 안 돼. 한국과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는 오랜 역사와 협력 위에 세워진 것이니 그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빠의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제 사업을 지탱해준 한국 관광객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바이럴된 글과 잘못된 자존심에 휩쓸려 그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제가 너무 성급했었죠. 저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제가 배운 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요. 우리 모두 진짜 이야기를 알면 뭔가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빠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거 용기 있는 일이야, 말이야. 쉽지는 않을 거야.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도전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머릿속이 어제 알게 된 것들로 어지러웠어요. 내가 저지른 실수들의 무게가 두터운 담요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뭔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오가면서 제 마음을 담은 긴 글을 소셜미디어에 썼어요. 우리는 한국 관광객 금지 조치에 대해 오해했고 제대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행동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라고 적었어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생각해야 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게시하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들어줄지 걱정됐어요.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댓글을 읽는데 속이 내려앉았어요. 배신자 라는 댓글도 있었고 너는 외국 편만 들고 있어 라는 말도 있었어요. 내 가게엔 다시는 안 갈 거야 라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죠. 속이 메스꺼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내 이웃들이고 내 커뮤니티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등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리는 걸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엔 지역신문에 편지를 썼어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길 바랐어요. 매일 신문을 확인했지만 제 편지는 끝내 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서 직접 이야기해보기로 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끼면서도 일어섰어요. 우리는 한국 관광객 금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우리는 사실을 다 알지 못한 채 너무 서둘러서 행동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말하기도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누군가 빨리 앉으라고 소리쳤죠.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계속 시도했어요. 온라인에 더 많은 글을 올렸고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치 바람 속에서 소리치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가게가 점점 더 한산해지는 걸 보는 일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비애국자라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고 어떤 사람들은 제 가게 창문에 침을 뱉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거의 텅 빈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몇몇 청소년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한 아이가 돌을 집어들고 창문에 던졌는데 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 큰 흠집이 남았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대가가 이거라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찾아준 한국 관광객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미소, 그들의 친절함을 기억했죠. 그들은 단순한 오해 때문에 금지당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블로그를 시작해서 더 긴 글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 관광객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다른 가게 주인들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그중 몇몇은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긴 몇몇 사람들이 그 전에는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고 했어요. 작은 가게 주인들이 저와 함께 정부에 재고 요청을 하자는 서한을 작성하기도 했어요. 크진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저에게 희망을 줬어요. 어느 날 한 한국개태국 가족이 제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 블로그를 읽고 제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대화를 나누며 예전 한국 손님들과 느꼈던 그 따뜻한 연결감을 잠시나마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가 떠나며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힘든 날에도 저를 버티게 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길고 험난할지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항상 어려운 법이죠. 특히 자존심과 오해가 얽혀 있을 때는 더더욱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 나가기로 다짐했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가게가 한국 관광객들로 가득했던 시절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내가 바로잡을 거야.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어떻게든 바로잡을 거야.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의 이해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서 배우고 함께 더 강해지는 것이었어요.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나아가는 것뿐이었어요. 하루하루 사람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면서요. 결국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것을 믿어요. 저는 손에 열쇠를 들고 부티크 앞에 서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때 MARIAS 디자인즈라고 자랑스럽게 적혀 있던 간판은 이제 낡고 바래 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어요. 익숙한 종소리가 문 위에서 울렸어요. 안에 들어서니 가게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텅 빈 옷걸이들이 열린 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서로 부딪히며 딸랑거렸어요. 한때 저는 밝은 포장지로 구매한 물건들을 정성껏 싸며 큰 웃음을 지었는데 이제는 먼지가 쌓인 계산대만 남아 있었어요. 팔 물건도 없고 웃을 이유도 사라졌어요. 가게 뒤쪽으로 걸어가며 텅 빈 선반에 손을 쓸어내렸어요. 첫 판매의 설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때의 흥분. 관광객들이 제 옷을 가득 담아 가방을 들고 나갈 때의 기쁨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들은 이제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오래된 제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지막 메시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제 모든 한국 친구들과 고객분들께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저는 제 부티크를 영원히 닫게 됐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우리 정부가 한국 관광객 입국을 금지했을 때 저는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결정을 지지했어요. 애국적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저와 저희 지역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어요. 친구였죠. 저희 디자인과 문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덕분에 제 작은 가게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오해로 날려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가 어떤지 생각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이제는 너무 늦었네요. 이 메시지를 보지 못할 한국 관광객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저희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 태국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더 나아져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해야 해요. 우리의 자존심이 우정과 이해를 대가로 삼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과 배운 교훈들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게시 버튼을 눌렀고 떨어지기 시작한 눈물을 닦아냈어요. 너무 늦은 사과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보고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텅 빈 벽들이 예전의 웃음과 수다 소리를 희미하게 되살리는 것 같았어요. 이 공간을 가득 채웠던 밝은 옷들, 우리 아름다운 섬들에서 영감을 받은 다채로운 디자인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부 사라졌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무언가 제 눈에 띄었어요. 구석에 빈 옷걸이 뒤에 거의 가려져 있던 작은 한국 국기였어요. 아마 오래전에 어떤 손님이 두고 갔던 거겠죠. 저는 그걸 집어들고 부드러운 천을 손끝으로 만졌어요.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키는 씁쓸한 상징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방콕대로의 풍경은 전과 달랐어요. 한때 다양한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인도는 이제 조용해졌어요. 깔끔했던 쓰레기통 자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어요. 변화는 제 가게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거리 전체에 있었죠.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잠그고 손을 문고리에 잠시 올려놓았어요. 이 가게는 제 꿈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텅 빈 상점들로 가득한 거리의 또 하나의 빈 가게일 뿐이었어요. 가게에서 멀어지면서 변화가 얼마나 빨리 찾아왔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라용에 두 번째 가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직업도 없고 저축도 다 썼고 제 평판도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실패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배운 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잃어버린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오고 끊어진 우정을 다시 이어가려 노력할 수도 있겠죠. 가게가 있던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걸어나가며 희미하게 보이는 가게 간판의 윤곽을 바라봤어요. 놓아주기 어려웠지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이 장은 끝났지만 어쩌면 새로운 장이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게를 돌아보고 저는 작은 한국 국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걸어 나갔어요. 이건 제 실수를 상기시키는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이해와 우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이기도 했어요. 사라지는 군중 속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신념을 잃지 않고 살아가 보기로요.